안녕하세요. 기획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이다솜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직접 만나 얘기해보는 기획 인터뷰,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김인수 센터장님과 함께 국제청년센터가 설립되기까지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국제청년센터의 대표이신 김인수 센터장님 모셔서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청년센터 하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국제청년센터 정확히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 국제 교류를 원하는 국내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나눔과 교류를 위한 비영리 단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 소개 말고도 개인적으로 센터장님에 대해서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0년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지금 국적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학과 사회생활을 다 경험을 하고 가서 거의 뭐 한국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한국에 오신 이유가 국제청년센터 설립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러면 한국에 국제청년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국제청년센터는 2010년도 미국 LA에서 먼저 설립된 단체입니다. 근데 주 대상 자체가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대륙이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전체 다 커버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 또 한국에는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10만 명 와 있어요.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이 한 30만 명 정도 돼 있고 그들을 위한 활동들을 좀 하기에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 지리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한국에서 센터를 내게 되면 좀 본부의 역할들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한국에다 센터를 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이랑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한국은 다문화 시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 수많은 나라의 민족, 그다음에 인종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민 국가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미국에서 각기 갖고 있는 민족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다양성, 그 색깔들을 조금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이 좀 쉽다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름에 대한 인정들 자체가 조금 아직 인색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기가 처음에는 좀 불편한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있다면 어떤 점이 그랬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뭐 이민 생활을 14년,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생활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던 상태에서 한국을 좀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제가 2014년도 3월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게 이제 그 다음 달에 4월달에 이제 세월호 문제가 좀 터졌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데 한국은 이제 예측이 이제 불가능한 사회라는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도 또 많은 약속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친구랑 약속을 하더라도 뭐 급한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나와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이 취소되고 새로운 약속들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저한테는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만큼 다양한 안 좋은 사례도 많고 다 이런저런 사례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유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는 뭐가 있나요?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재외 국민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국토라는 부분들에 있지 않다 보니까
국내 대학생들과는 또 다른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서 차이들을 보고 있는데, 한 예로 들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제 국가의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학자금 융자라는 것들을 받고 있는데, 해외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단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받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와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2026년도까지 국가에서는 20만 명의 유학생들을 유치하겠다라고 그런 목표들을 갖고 있으나, 유학생의 이제 그 유치에 대한 그 숫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와 있는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정책적인 지원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유학생들이 한국에 있어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의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말하셨는데, 그럼 국제청년센터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청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느 세대보다 가장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죠. 그다음에 국제 단체다 보니까 다양한 색깔에 있어서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문화와 역사들을 배경들을 갖고 있는 다양한 나라의 유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름들 자체가 존중되고 배려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청년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재능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그러한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충족시켜 나가는 역할, 그리고 그런 시대들을 대비해 나가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국제청년센터를 세우고 이렇게 발전시키기까지에는 또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직 저는 위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의 조직 단체가 만들어진 그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좌절되고 포기되는 상태가, 사실은 초기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잘 됐을 때 그것들이 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원칙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러한 위기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겠다라는, 세 번째로는 참여자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그러한 세 가지 원칙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다가올 위기도 잘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그런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재밌거나 또 뿌듯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민 생활을 뒤로 하고 한국에 오겠다라는 결정 자체는 누구의 부탁,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실행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그것들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들을 모두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기쁘게 이렇게 받아들일 어떤 원동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좀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워 나가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청년들의 그 생활이나 그런 모습들 보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한테 이제 즐거움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청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변곡점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도 좀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그러한 국제청년센터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보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에게 있어서 국제청년센터란 무엇일까요? 국제청년센터는 비빔밥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빔밥이요? 예. 네. 각자가 갖고 있는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비빔밥의 맛있는 이유 자체는 다양한 재료들, 식재료가 섞어져서 내는 그 하나의 그 조화로운 맛들이 비빔밥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국제청년센터가 갖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다양한 국가의 그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더 멋있는 색깔의 아름다움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비빔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비빔밥 되게 신선한 생각이네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들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본인의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이라는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보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성장하면 사실은 내가 하는 일 또한 잘 될 거고, 내가 성장하면 내가 속해 있는 모임, 그다음에 이 사회가 또한 잘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을 누구도 선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성장에 있어서의 기준들이 조금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가 저는 성장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꿈 또한 나만의 어떤 나를 위한 어떤 꿈만이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속에서의 그 선택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꿈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원대한 좀 꿈들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청년센터의 대표이신 김인수 센터장님과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런 다방면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날의 국제청년센터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기획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청년센터의 주인은 바로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자녀가 아직 없는데요. 부모의 마음들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활동하면서 바꿔봅니다. 여러분들의 꿈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지지하고 응원하는 국제청년센터가 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국제청년센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바꿔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